특히 후보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요, 핵심 측근, 자문단, 그리고 지지 세력 등으로 자세히 나눠서 언급을 하고 설명을 해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후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서부터 힘을 얻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고 할까요? 좀 아쉬웠던 건 그 모든 인물들이 한나라당 아니면 민주통합당 출신들이어서 그 작은 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비교적 국회 인원수가 적은 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인물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조명이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사퇴하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같은 분들 말이죠. 사실 이 책을 지금에 와서 읽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문소 후보들을 제외하고는 양자구도로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 선거도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아무튼 적어도 저에게는 이 후보를 뽑아야겠다. 막연한 밑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도록 그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줬던 그런 책입니다. 대선과 관계없이 읽어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름이 자주 거론됐구나. 이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고 현직 정치인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19랑 관련해서 더 잘 알고 있는 현직 도지사분도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과거에는 그 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내시고 고문도 당하시고 하는 등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오셨던 분이라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정치에 관심은 있어 왔는데 인터넷 말고는 정보를 얻어보신 적이 없으셨다거나 전현직 위원들의 행적 그리고 활동해온 내용 같은 것들 관계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한눈에 보고 싶은데 마땅한 책이 없다거나 비교적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책을 찾고 계시다면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관심 가는 후보들을 추리고 그 후보의 자서전도 읽어보고 그 후보 정당에서 나온 책도 한번 읽어보고 뭐 공보물도 읽어보고 하면서 저는 제가 한 표를 던질 후보를 결정을 했는데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나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벌써 결정을 하셨나요? 그럼 노래를 듣고요. 다음 책 읽어볼게요. 영화 댄싱퀸의 OST죠. 네. 인권 변호사가 서울시장이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댄싱퀸의 OST Call My Name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하루에 그 아무도 듣지 않을 노래 하지만 슬픈 생각하지 마 누구나 다 상처는 있어 세상에 혼자라고 느낄 때 내가 여기 있단 걸 기억해 주저 말고 call my name 나만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세상이니까
난 너를 의심하지만 날 믿고 날 믿는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주인공은 너란 걸 기억해. 주저 말고 call my name. 나만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세상이 네 편이 아니라도 내가 옆에서 널 사랑해. 기억이 너를 사랑해. 널 비춰질 듯한 나의 너. You know. 항상 나를 생각해. 내가 너를 믿을게. 이렇게 너를 사랑해. 주저 말고 call my name. 나만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세상이 네 편이 아니라도 내가 옆에서 널 사랑해. 믿을 땐 call my name. 네, 사실 이번이 제 첫 대선이기도 한데요. 학교에서 하던 그런 학생회장이니 무슨 반장 선거니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제 첫 투표이기도 합니다. 아니 뭐 그동안 총선이며 기타 등등 있었을 때 왜 안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좀 부끄럽네요. 그래놓고 앞에는 모두가 투표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냐 하면 저는 네, 별명할 말이 없습니다. 제 잘못이니까요. 아마 총선 때였을 거예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제주도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주소지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주민등록증에 써 있는 주소지는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 아는 거는 확실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내일 해야지 하고 있다가 결국 신청을 못한 거죠. 네, 이것도 변명입니다. 네. 그래서 개표하고 할 때도 결국은 손 놓고 구경만 했어요. 별 감흥도 없더라고요. 제가 투표를 안 한 선거여서 그런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제 에이 난 서울에 사는데 뭐 제주도 지역구 의원 뽑아서 뭐해. 나랑 관련도 없는 정책들 내놓을 텐데 하는 생각이나 하면서 내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지 않은 그런 쪽팔림을 네, 억지로 눌렀죠.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여러분들 저를 비난하고 계신 게 아닌지 채팅창을 보기가 무섭네요. 서울에 살 거면 전입신고를 해서 제대로 한 표를 찍던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비록 제주도에 현재 살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 고향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을 뽑아서 한 표를 행사를 하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 나무라지는 마세요. 그 생각이 잘못이 됐던 거고 내 스스로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투표하지 않는 것이 창피한 거라는 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부재자 투표도 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총학생회에서 맡아서요. 부재자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요. 부재자 투표 신청, 그리고 공보물이랑 그 용지, 투표 용지 수령, 투표까지 학내에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들으러 가는 길에 한 15분 정도 일찍 나와가지고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투표를 했는데요. 깨알같이 손등에다가 그 인주인가요? 그거 찍어갖고 인증샷도 남기고요. 뿌듯하더라고요. 네. 안 해보던 거 해가지고. 당연한 거를 했는데도 내가 맞는 행동, 옳은 행동을 했다 느꼈을 때 그런 뿌듯함이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학교에서 알고 보니까 부재자 투표를 2,200명이 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돼서 더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 학교에 2,200명이 부재자 투표를 했다는 건 서울에 살거나 서울 인근 지방이어서 투표를 하러 직접 갈 수 있는 학생, 그리고 그때 이미 방학이어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 그런 경우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방 사는 학생들이 부재자 투표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대단하죠? 음. 저번 총선 때 잠깐 20대 멍멍이론이 돌았었는데, 네,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을 보니까 20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모두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때는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 밑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만든 투표 동료 포스터가 올라왔는데요. 위쪽 부분에는 그때 당시 군사정권, 독재정권 당시의 사진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핏방울로 모여져서 나중에는 그 투표 인주를 형상화하는 그런 포스터를 봤습니다.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책을 이제 또 한 권 소개를 해야겠죠? 인간의 지배에 항거해서 일어난 동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노래 듣고 와서 읽어볼게요. 노래는요, 아름다운 구속 서영은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기를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바랄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휴일에 해야 할 일들이 내게도 생겼어 약속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 보내기가 힘겨워지는 나를 어떻게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아름다운 구속인 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네. 어느 농장에서 가축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가축들이요. 그들은 농장 주인 존스를 내쫓고요. 스스로 농장을 경영을 하죠. 똑똑한 돼지들의 지도 아래에서 모두가 평등한 동물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이제 무슨 꿈이라고 해야 되나? 가열찬 포부를 내세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평화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짧게 끝나죠. 그 풍차 건설의 계기로 그 반란을 주동했던 주동자들 간의 내부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정적인 스노볼을 쫓아내고 간교한 스큐어라는 돼지를 내세워서 동물들을 설득을 시키는 한편 개들을 이용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는 독재를 시작합니다. 불평하거나 항의하는 동물들은 첩자로 몰아서 숙청을 시키고요. 존스 때처럼 작업량은 왕창 늘리고 그 급식, 배급, 식량 배급은 왕창 줄입니다. 반면에 나폴레옹을 둘러싼 그 세력들은 그 돼지들은 정말 돼지처럼 호리호식하면서 잘 살고요. 잘 먹고 잘 살고요. 결국 동물농장은 그 가열찬 포부가 무색하게 인간이 다스리던 때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1945년에 발표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문학작품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읽어보니까 한국의 현실들과도 비슷한 부분이 눈에 띄어서 잠깐 그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워낙에 제가 책 속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실 나와의 연관성을 찾아내는데 도가 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부분들이 그랬냐면 이제 불평을 말하거나 그 체제에 협조를 하지 않는 동물들에게는 무조건 인간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씌집어 씌워가지고 처벌을 공개 처형을 하고요. 동물들을 아주 기똥차게 말을 이제 교묘하게 하면서 현혹시키는 스킬러의 모습, 그리고 멍청한 양들에게 그 한마디만 계속 반복하게 해서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게 해서 다른 동물들이 발언할 기회를 뺏는 모습, 그리고 뭐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동물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인간들이 다스리던 시절과는 훨씬 나아졌다. 그때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 계속 불평불만하면 인간들이 다시 돌아온다. 라면서 겁을 주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되게 현실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똑똑하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왜 어떤 현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꼈는지 바로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국민이 주권을 갖는 나라, 누구나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중한 것들을 모두 내놓으시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신 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책갈피 속 이야기에서 만나요. 노래는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겠습니다.
동물농장에서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누구든지 적이다. 동물농장의 동물들이 처음으로 반란에 성공을 하고 만든 7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었는데요. 그러나 돼지들의 독재가 시작된 이후에 이 계명은 네 다리는 좋다, 두 다리는 더욱 좋다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7계명이 쓰여졌던 자리에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리고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라는 글귀만 남게 됩니다. 동물들은 결국 인간이 지배했을 때와 별 다르지 않은 돼지들의 독재 아래에서 어렵게 얻은 자유를 빼앗기고 말죠. 자유를 쟁취하고 벅찬 감동으로 적어내려갔던 그 7계명마저도 훼손되고요.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 인간이나 돼지들의 우두머리나 나폴레옹이나 다 똑같은 것처럼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 하면서 외면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권력을 쥔 세력들은 더 활개를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못했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칼날처럼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 앞에서 그 권력을 쥔 세력들은 이 권력이 어디에서 왔으며 누굴 위해 써야 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권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내놓아야 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외면하는 국민이라면 언제고 나폴레옹, 그 돼지들의 우두머리, 동물들의 독재자 나폴레옹이 우리 인간 사회에도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노래 다시 한 곡 듣고요. 이 작가의 다른 책 읽어볼게요. J.K. 김동욱이 부른 상록수 듣겠습니다.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위바라하고 눈보라쳐도 오늘이 그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슬퍼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담을 일이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들과 친구 이웃저도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가기 멀고 해도 펼치고 나가 근데 이기리라 우리가 이 작가의 다른 책. 오늘 이 작가의 다른 책으로는 조지 오웰이 쓴 아주 유명한 책 1984를 읽어볼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앞서 읽어드렸던 동물농장과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돋보이는 책인데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찌됐든 민주주의 사회는 맞으니까요. 네,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도 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책이에요. 빅브라더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모든 개인의 활동은 심지어 펜으로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것까지도 이제 감시당하고 제한을 당합니다. 빅브라더의 눈은 어디나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감시를 하고 있고요. 진실이란 것을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실들은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이념만이 허용되고 인정되는 사회의 모습은 무섭기까지 한데요. 이 책은 자마틴의 우리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함께 3대 디스토피아 소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는 역유토피아란 뜻인데요. 가공의 이상향, 현실에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묘사하는 유토피아와는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암흑의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문학 작품이나 사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기를 씀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남기려고 노력을 했고 체제에 이문을 가졌고 당에서 금지한 여인과의 사랑에 빠졌던 이 책의 주인공 윈스턴이 결국은 빅브라더를 사랑했다고 고백하면서 끝을 맺는 이 소설은 어쩌면 정말 완벽한 디스토피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윈스턴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저기가 유토피아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한국의 과거만, 불과 몇십 년 전의 과거만 생각을 해보아도 지금의 모습은 유토피아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잖아요. 저는 저희 첫 투표와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 기쁨을 축하를 하기 위해서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치맥을 할 예정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내일의 계획으로 삼아야 할 것은 열일 다 제쳐두고 만사가 제껴놓고 투표장으로 달려가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리미리 투표장도 확인해 보시고요. 신분증도 챙겨 두시고요. 당연히 투표하고 나서 인증샷 하나씩 남기실 텐데 찍은 후에 업로드해도 되는 인증샷, 안 되는 인증샷 무엇인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요. 네, 노래 들을게요. 네, 행복한 세상. 투니버스의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 에일리언 쌤의 OST라고 합니다. 행복한 세상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다시 어떤 일이
네. 아, 가끔 들어보면 애니메이션 주제가 중에서 좋은 노래가 되게 많아요. 이 노래는 참 단순하면서 귀에 쏙쏙 박히면서 멜로디도 신나고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시험 기간인데 토론도 다 챙겨가 가면서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를 했으니까요. 꼭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투표율 77%를 넘으면 다음 주 방송에서 뭘 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는데 지금 아무도 신청을 해주시지 않아서 그냥 다음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 오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또 공교롭게도 방송날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축하하는 그 누군가의 생일이죠, 다음 주가. 어쩐지 이제는 다 누군 연인들의 기념일이 돼버린 것 같은 그날.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그날이고 하니까 77%를 넘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세요.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었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Yeah, girl.